오늘은 얘들아 그 고1 과정의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요거 잠깐 설명하고 얘들아 실근의 위치까지 해서 요 부분을 좀 끝내게 될 건데, 이 내용이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이제 배경 지식으로서 여기 2차 방정식 나와 있는 건 보이지 얘들아? 여기 2차 방정식 이렇게.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너희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면 이제 중근을 갖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당연히 다 알고 있는데, 맞니? 그 실근 중에서도 하필이면 얘들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들아 우리가 가는 거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기 이제 봐보자. 실근은 실근인데 모두 양수일 조건, 모두 음수일 조건, 부호가 서로 다를 조건.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건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다 이 소리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실근이 아니라 그럼 그 실근이 부호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그런 단원이 되는 거야. 됐니 얘들아? 그래서 여기 2차 방정식 얘들아 흰색으로 해서 좀 안 보이는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 알파 베타가 실근인데, 그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거. 됐니? 그래서 이제 그 참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니네 이제 실근을 따질 때 문항에서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게 맞아.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냥 얘들아 문항에서 두 실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등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중근도 우린 뭐라고 하니? 두근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중근은 서로 같은 두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얘들아. 서로 같은 두근. 됐니? 그래서 그런 내용들 너희가 좀 살펴봐 줄 수 있도록 좀 하시고, 이 내용은 좀 지워놓고 얘들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봐볼 수 있도록 좀 할게 얘들아. 여기는 자, 그래서 얘들아 밑에 이제 가게 되면, 자, 너희가 얘들아 두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 조금 나와 있지. 여기 색깔이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자. 잘 봐라. 첫 번째 거 이제 보게 되면 얘들아, 너희가 양수다 음수다 라고 얘들아 부호 양이다 음이다 라고 말을 하려면 실근이어야지만 양수 음수의 개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참고적으로 1 더하기 i라는 어떤 허수가 있게 되면 얘는 부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얘들아. 부호에 대해서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야. 100 i 이런 것들 얘들아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거야. 니네 양수라는 게 수직선 위에서 얘들아 어떠니 0보다 오른쪽 편에 찍히는 게 양수고 왼쪽에 찍히는 게 음수인데, 허수는 얘들아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직선상에 찍을 수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허수는 부호 자체가 없어.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이제 양수일 조건은 너희가 일단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일단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두 근이 모두 양근이니까 당연히 두 근의 합도 양수가 될 거고 두 근의 곱도 양수다 라는 거는 쉽게 외워줄 수가 있겠지. 이해돼?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얘들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0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얘들아 두 근이 1 더하기 i랑 1 마이너스 i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자. 그러니까 알파가 1 더하기 i고 베타가 이제 1 마이너스 알파다 i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2차 방정식은 이제 켤레근을 ABC 실수일 때 켤레근을 가질 거니까 니네 두 개 더 해봐 얘들아.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나오고, 근데 곱해도 2 나오지. 그치? 1에서 i제곱 빼니까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2 나오지.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 보다시피 이 두 근이 얘들아 만약에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만 하게 되면, 봐봐 얘들아 이건 실근이 아닌데 그치?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얘들아 이걸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판별식이 0 이상이어서 실근은 일단 가져준 상황에서, 중근이든 뭐든 간에 실근은 가져준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두 근의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가 되겠더라 라는 거.
됐니? 그래서 너희가 이 내용은 좀 암기를 좀 해줘야지 되겠지.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두실근이 아니라 그냥 양의 두실근을 가질 조건도 나오기 때문에. 됐니?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가 두 번째 것도 이제 가볍게, 두 번째 것도 이렇게 이제 가보게 되면 얘들아, 두 번째 것도 이거 좀 지워놓고. 자, 두 번째 조건은 이제 두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좀 해보는 거야, 얘들아. 두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 그러니까 두근이 모두 음수니까 너희가 방금 얘기했듯이 판별식은 어때야 돼? 일단 0 이상이어서 실근을 가져야 양이다, 음이다 얘기할 수 있고, 니네 음수끼리 더하면 음수 나올 거고, 두근의 곱은 이제 또 어떻게 되니? 양수가 되는 거 맞아? 곱은 양수가 되는 거. 됐니? 마이너스끼리 곱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 너희가 암기를 해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세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 얘들아 어떠니?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니까 알파가 양수면 얘들아 베타가 음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지. 맞아. 얘들아 이거는 중근일 수가 없는 게 알파랑 베타가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양수와 음수가 같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됐니?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아?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그냥 두실근이 아니라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두근의 곱이 음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풀 곱하기 마니까 마이너스 나올 거고, 아마 이 정도 눈치채지 않을까 싶어. 두근의 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지.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를 더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일지 음일지는 우리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3번은 얘들아 조건에서 좀 빠져줘야지 되는데 너희가 1번 조건이 없단 말이야. 그치? 2번 조건만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너희가 얘네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들아 해도, 그러니까 사실상 얘랑 둘 다 우리가 계산한 다음에 두 개의 공통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공통 부분을 구하게 되면 항상 얘들아 두 번째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됐니? 무슨 말인지. 두근의 곱이 음수다라는 것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얘들아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요거는 뭐 캡처해놔도 괜찮아 얘들아. 그래서 이제 두 실근을 가져야 될 때 얘들아 두 실근, 그 두 실근이 하필이면 양수, 음수 혹은 이렇게 얘들아 부호까지 다른, 알겠니?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살펴봤고, 내가 이그젠플 하나 얘들아 이야기를 좀 해줄게. 너희가 어떤 상황이 좀 존재하게 되냐 하면, 여기 이제 내가 이제 센수학에서 문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자 얘들아 이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라고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x의 제곱을 이제 t로 치환을 해서 t제곱 마이너스 4t에 m-3은 0이다 라고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이제 바꾼단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t 값이 얘들아 알파랑 베타다 라고 봐주게 되면 돼서 너희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생각을 해봐. 얘들아 t가 알파인데 좀 이따 얘들아 x제곱이 t야. 또한 t가 베타인데 x제곱이 얘들아 또 뭐가 되는 거야? 베타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분명히 x가 풀마 루트 알파랑 또 x가 얘들아 풀마 루트 베타 이렇게 해서 총 몇 개가 나와줘야 돼? 4개가 나와줘야지 되는 거거든. 맞아. 그럼 이렇게 얘들아 너희가 4개가 나오게 되려면 알파 베타가 서로 달라야지 일단. 또한 알파와 베타가 어때야 되니? 둘 다 양수여야 풀마 루트 알파다 풀마 루트 베타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지. 됐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너희가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에 얘들아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문제는 얘들아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해야 되는 거야. 즉 판별식이 이번엔 0보다 그냥 커야 될 것이고 두 근의 합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될 것이고 두 근의 곱 역시 양수가 되는 세 가지 조건을 구해서 공통범위를 구해줘야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판별식 계산해주면 얘들아 한번 계산해볼게. 여기 옆에다 계산해줄게. 그래서 이제 판별식을 계산을 하게 되면 4-m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즉 m은 7보다 작다가 나오고 두근의 합은 4지. 이건 항상 0보다 크니까 얘들아 모든 실수니까 할 게 없고 두근의 곱이 얘들아 m-3이 0보다 작으니까 m은 또 누구보다는 두근의 곱은 0보다 커야 되더라. 그래서 두근의 곱은 0보다 크다. m이 3보다는 크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들아 어때야 돼? 3에서 m이 몇 사이다? 7 사이가 되는 거니까 m의 정수값은 3개가 이렇게 되겠지. 됐니? 요거 그래서 너희가 요런 조건이 나왔을 때 꼭 좀 암기를 해줘야 돼 얘들아. 이 암기된 게 없으면 굉장히 좀 힘들어 얘들아. 요거 자체가. 그래서 지금 얘들아 어떤 거 했냐면 두 근의 합이 모두 양수다 음수다 라는 거. 이거 좀 지울게 얘들아. 문항이랑 여기 있는 것들 좀 지울 거야. 두 근의 합이 모두 양수다 음수다에 대해서 양수다 음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 아니면 서로 부호가 다르다. 내가 이거를 조금 이제 일반화를 시켜보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것은 두 근이 모두 얘들아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사실 말해서 얘들아 두 근이 0보다 클 조건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두 근이 어때야 돼? 0보다 작을 조건 구한 거고 이거는 얘들아 뭐 알파가 더 작다라고 치게 되면 두 근 사이에 누가 있는 거야? 0이 있는 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너희가 이거 일반화 시켜봐 얘들아. 니네 두 근이 뭐 1보다 크다 뭐 두 근 사이에 1이 있거나 두 근이 모두 얘들아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뭐 2보다 얘들아 크거나 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일반화가 될 수 있는 거 맞아? 양이다 음이다가 아니라 그럼 두 근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서 1보다 클 조건은 어떻게 되니? 두 근이 뭐 이렇게 3보다 작을 조건은 어떻게 되니? 두 근 사이에 뭐 4가 있을 조건은 뭐 어떻게 되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줄 수가 있는 거.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거야. 요거는 좀 지울 거고 얘들아. 알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 이어서 좀 들어야 돼 얘들아. 요거 이어서. 그래서 너희가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번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가 아니라 이제 실근의 위치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좀 하거든 얘들아. 그래서 실근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너희가 보다시피 얘들아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맞아 얘들아 두 근이 모두 이제 P보다 크다. 그 다음에 얘들아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뭐 여기다 한번 써볼까 얘들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게 1번 이렇게 되는 거고 얘들아 이렇게 2번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그 다음에 1번과 2번을 좀 짬뽕하면 얘들아 어떠니? 두 근 이 P랑 Q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너희가 이건 좀 암기해야 될 것이 있어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실근의 위치를 따질 때는 너희가 세 가지를 고려해 줘야지 되거든 얘들아. 세 가지를 됐어.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너희가 암기를 좀 해줘야지 되는데 얘들아 첫 번째 고려할 때의 첫 번째는 얘들아 판별식에 대해서 너희가 고려를 해줘야 돼. 판별식. 두 번째는 얘들아 대칭축에 대해서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들아 FP의 부호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더라. 맞아 이 P야 이 P 말하는 거 얘들아 요 P.
그래서 너희가 이제 판별식이 어때야 되는지, 대칭축이 어때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함수값 fp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얘들아, 너희가 첫 번째 거인 이제 판별식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클 거고, 그냥 두 근이면 얘들아 판별식이 0 이상이 될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얘들아 대칭축이라는 것은 사실 니네가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게 되면 뭐 아래로 볼록일 때만 얘를 한번 드는 거야. 얘들아 여기 a가 양수라고 좀 나와 있지. 그래서 얘들아 대칭축이라는 건 사실상 이제 알파 베타의 중점이 대칭축이 되는 거 맞아? 얘들아 중점. 즉 대칭축은 얘들아 알파 더하기 베타 나누기 2를 우리가 대칭축이라고 하는데, 니네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다 라는 걸 알잖아. 그래서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를 해.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왼쪽에 얘들아 화면에 나온 거 보게 되면 다 어떠니 얘들아 마이너스 2a분의 b로 좀 나와 있을 거야. 그치? 됐어. 그래서 얘들아 이 p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될 거야. 됐어. 그래서 얘들아 이 화면을 이제 지우게 될 건데, 얘들아 이 화면은 너희가 좀 이따가 내가 다시 띄워주면 좀 사실 찍도록 하고, 알겠어? 내가 요 내용을 얘들아 좀 지우고 나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좀 할게요. 얘들아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좀 지워놓고 이제 보게 되면, 아이고 어디 갔냐? 요건가? 요거 좀 지워놓고 좀 올려서 할게 얘들아 요거를. 자 얘들아 우리가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이제 P보다 클 조건을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너희가 X축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P가 여기 있어야 되지. P가 이런데 여기 알파가 있고 여기에 베타가 있게. 그리고 내가 아까 고려해야 될 대상은 얘들아 판별식이 있었고 대칭축과 fp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됐어. 자 그래서 너희는 얘들아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서 너희가 지금 이런 그림이 그려지도록 그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근데 내가 그냥 두근이라고 했단 말이야. 서로 다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일단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되겠더라 라는 거. 두 번째는 얘들아 대칭축이 어떻게 되니?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될 건데, 대칭축이 어떠니 얘들아? 대칭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대칭축이 p보다 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봐보게 되면 얘들아 어떠니? fp가 양수야 음수야? fp 요 값이 당연히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가 되는 거 맞아? 됐니? 그래서 아까 전에 얘들아 이야기했던 거 얘들아,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좀 보여줄게 얘들아. 요 내용을 이제 봐도 어떠니 얘들아? 여기 세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지? 여기 세 가지. 됐어. 그래서 너희가 두 군이 모두 P보다 클 조건의 세 가지에 대해서 구했어. 그럼 내가 얘들아 첫 번째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얘들아 1번을 빼먹었어. 너희가 빼먹었어. 뭐 without 1. 그러니까 2번이랑 3번은 했는데 1번만 빼먹으면 어떻게 망하는지를 한번 봐보는 거야. 그치? 너희가 발레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자 얘들아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P가 여기 있단 말이야.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지. 어떤 얘들아 대칭축이 P보다 크고 FP도 양수인데 여기 정작 실근을 갖지가 않지 얘들아 이거가. 맞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야 뭐 실근을 갖게 될 텐데 실근을 갖지를 않지. 그치?
그럼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 실근이어야 우리가 크다 작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너희가 얘들아 2번을 빼먹었어. 이 2번을 빼먹게 된 거야. 그럼 너희가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발레가 나올 수가 있어. 여기에 P가 있어 버리는 거야. 이렇게 알파 베타가 있어 버리면 어떠니? 실근은 같지. 그 다음에 FP도 양수지. 근데 얘들아 대칭축이 P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빼먹어 버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거야? 두근이 모두 P보다 작아지는 발레가 생기지. 우린 두근이 모두 P보다 커져야 되는 건데. 맞아. 그래서 2번 조건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얘들아 세 번째 이제 보게 되면, 얘들아 세 번째 보게 되면은 너희가 만약에 FP가 양수다라는 조건을 빼먹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P가 이런 데 있는 거야, 얘들아. P가 여기쯤 있는 거야. P가 여기가 알파고 이제 여기가 이제 베타가 되게 되면 어떤 이 실근도 같지. 또한 대칭축도 P보다 오른쪽인 건 맞아, 얘들아. P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 맞는데 베타는 P보다 큰데 얘들아 알파는 어떠니? P보다 작아버리게 되는 거 맞아? 됐어. 그래서 너희가 이것도 스크린샷 찍어도 괜찮아? 조건이 3개가 있다는 건 3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하나라도 빼먹으면 발레가 생긴다는 거. 됐니?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것들은 이렇게 자세한 말 안 할 거야, 얘들아. 너희가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주면 사실상 두 번째 조건 우리가 쉽게 갈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 찍었니, 얘들아? 이거 이렇게. 이건 지웁니다, 얘들아. 이거는 지워. 이렇게 지워. 다 지워졌네? 여기 밑에만 좀 지울게, 얘들아. 밑에만. 됐니?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여기 그 공식 보이니, 얘들아? 여기 첫 번째 공식 보여? 됐어. 요거랑 해서 다 지워버리자, 얘들아. 됐니? 그래서 너희가 이제 실근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 내가 이야기를 좀 한 거고, 자, 두 번째 거부터는 바로 얘들아 그 일일이 얘들아 하지 않고 요걸 보고서 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두 번째 거 보게 되면 두근이 모두 P보다 작다.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그림이 두근이 모두 P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여기에 이제 P가 있게 되는 거 맞아. 여기 알파 베타가 있고, 그 그림이 얘들아 여기에도 좀 나와 있지, 그치? 그래서 너희가 보다시피 실근은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0 이상이다. 대칭축이 P보다 작다는 것도 보이지, 얘들아? 대칭축, 여기 대칭축이 P보다 작은 거, FP가 양수인 것도 보이지, 얘들아? FP가 이렇게 양수가 되는 거. 됐어. 그래서 2번 공식은 1번이랑 비슷하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공식을 먼저 한번 봐보게 되면, 얘들아 4번 공식은 1번, 2번을 짬뽕하면 되는 거거든. 요걸 짬뽕하게 되면 이제 4번이 나오게 되는 건데, 얘들아 어때? 대칭축이 P보단 크고 Q보다는 어때야 돼? Q보다는 작아져야지 될 거고, FP랑 FQ가 둘 다 양수 아니니, 그치? 실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도 0 이상이 되는 거고. 됐어? 오케이. 그래서 너희가 그 1, 2번 갖다 4번을 만들 수 있고, 3번에 대해서는 얘들아 좀 부연 설명을 할 건데, 얘들아 좀 이게 썰렁하지, 그치? 3번. 그래서 요것도 얘들아 좀 이제 그 뭐시냐 없애놓고서 이야기 좀 할 건데, 요것도. 자, 우리가 3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합니다, 얘들아. 3번에 대해서. 3번은 얘들아 어떤 거였냐 하면, 3번은 알파와 베타 사이에 P가 있을 때, 알파와 베타 사이에 이제 P가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알파 베타가 있고 P가 얘들아 이런 데 있는 거지. P가 이렇게. 맞아. 물론 너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 알파 베타가 있고 P가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어, 얘들아. P가 좀 알파 쪽에 치우쳐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P가 딱 가운데, 알파 베타 딱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치? 여기에 딱 P가. 그러니까
P가 여기쯤 있는 거지. P가 여기 대칭축은 여기 있고 대칭축이. 그 다음에 P가 얘들아 여기 있는 건데 P값은 여기 대칭축은 여기 좀 오른쪽에 있는 거고, 이건 대칭축이랑 P값이 얘들아 정확히 일치하는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얘들아 잘 봐봐. 일단 대칭축이 P보다 뭐 크냐 아니면 P보다 작냐 아니면 P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지금 보니까. 맞아. 이 말을 얘들아 우리가 해줄 수가 없더라 라는 거.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대칭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을 해주면 안 되는 거야. 보다시피 얘들아 너희가 FP들은 다 음수인 거 보이지? 얘들아 FP가 다 음수인 것들은 보이지? 그러니까 일단 FP는 음수가 되는 건 해줘야 되는데, 이제 보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을 너희가 생각을 할 거야. 왜냐하면 알파, 베타 사이에 P가 있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랑 같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어때야 되니 0보다 이제 커져야지 되는 건데, 이게 없단 말이야 얘들아. 조건을 여기 잠깐 띄워보면 여기 조건에 보게 되면 얘들아 어떠니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지를 않지. 그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들아 대칭축은 하면 안 됐지만 이건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더라. 할 필요가 없더라. 뭐 영어 틀린 건 얘들아 몰라 나도. 그래서 낫니든지 돈니든지 몰라 얘들아. 아무튼 필요가 없어. 그래서 너희가 판별식이 0보다 크지 않고 이것만 해도 충분하더라. 그럼 왜 이것만 있어도 충분한지를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얘들아. 왜 이것만 있어도 충분한지를. 자 이거 좀 지워놓고 너희가 얘들아 FP가 음수인 걸 한번 내가 이야기를 해볼게. X축이 이렇게 있고 니네가 아래로 고르기인데 FP가 음수야. 그럼 너희가 얘들아 FP가 음수인 걸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인 직선을 한 번씩 그려볼 거야 얘들아. 그려보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얘들아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얘들아 연탄색으로 그린 것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뭐 파란색처럼 너희가 그릴 수도 있는 거고, 맞아 얘들아. 뭐 빨간색처럼 그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거 맞아 얘들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 맞아 얘들아. 뭐 노란색처럼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희가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는 P보다 작고 얘들아 하나는 P보다 크지. 그 어떤 색깔을 살펴보더라도 얘들아 하나는 P보다 작고 하나는 P보다 크게 되기 때문에 FP가 음수다라는 조건이면 충분하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너희가 물론 오늘 배운 얘들아 이 내용은 암기해야 되는 게 맞아. 당연히 암기사항이지만 이 내용은 당연히 암기사항이 되는 거지만 암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 얘들아. 이 내용은 알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얘들아 아까 뭐 이렇게 스크린샷 찍어놨지. 그래서 너희가 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 두 군이 모두 뭐 1보다 크다, 뭐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P값이 여러 가지로 맞아 이제 변형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얘들아 문제를 좀 푸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줄 거야. 그래서 화면을 좀 옮길게. 자, 이거는 얘들아 우리 그 풍선자 교재에 이제 102 쪽에 264번 문항 위에는 이제 그 무엇이냐 해설이 있으니까 얘들아 요 문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얘들아 이거 뭐였어? 얘들아 이거 뭐였니?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두근의 합도 0보다 크다, 두근의 곱도 0보다 크다. 이 세 개를 너희가 일일이 M값 범위 구해서 뭐 해줘야 되는 거야? 교집합 다 해줘야 되는 거 맞아. 판별식 한번 해볼까 얘들아? 계산 한번 해줄게. 짝수 공식 해주게 되면 0보다 크다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는 M이 0보다 큰 거고, 이거는 얘들아 M이 뭐보다 큰 거야? 마이너스 2보다 큰 거고, 니네 이거 이제 인수분해 하게 되면 M-2에 M 더하기 1이 0보다 크니까 수직선 이렇게 그려볼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얘들아 어때야 돼? 어이구야 등호 있어야 돼. 등호 있어야 돼 얘들아. 등호 서로 다르다고 안 그래서 등호 있어야 돼. 등호
보이니 얘들아? 내가 다 연기한 거야 이것들아. 내가 빼먹은 거 보였어 얘들아? 리얼했지. 이렇게 빼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등호 조심해야 된다고. 서로 다른 두근이랑 두근이랑 조심해줘야 돼. 그래서 너희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지. 2보단 크거나 같고 0보다는 또 어때야 돼 얘들아? 0보다는 또 커야 되고 그지? 마이너스 2보다도 얘들아 또 커야 되니까 세 줄 겹치는 게 여기지. 그래서 m이 2 이상이다가 되는 거고. 됐어? 지웁니다 얘들아. 요거는 잠깐만.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지워놓고, 자,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두근이 모두 음수다라는 조건은 뭐였니? 판별식이 이거였잖아 얘들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두근의 합이 0보다 작아야 되고 두근의 곱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거 세 개를 교집합하는 거. 계산을 생략합니다. 부호가 다르면 딴 거 필요 없고 얘들아 두근의 곱만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작다라고 했지 얘들아. 두근의 곱만 0보다 작다. 됐어? 그래서 한번 공식에 넣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얘들아 이제 된 거 66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거는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이야. 다른 부호니까 너희가 알파 베타가 0보다 이제 작겠다라는 건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 두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근데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들아 너희가 만약에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양수로 잡았을 때 음근이 마이너스 2면 양근은 3 이렇게 되는 거지. 음근이 마이너스 4면 양근은 7 이런 식으로 이거 절대값보다 이거 절대값이 더 어떻다? 크다라는 거. 됐어? 그래서 너희가 이 문제는 두근의 합이 양수겠구나 라는 조건이 추가되는 거지. 두근의 곱이 음수다 라는 거는 원래 이제 암기하고 있었으니까 괜찮았을 텐데, 두근의 얘들아 합도 양수다 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두근의 합이 양수고 두근의 곱은 또 뭐가 나와야 돼? 두근의 곱은 음수다 라는 걸 이제 풀어주게 되는 거지. 됐니? 조금 더 변형된 것도 밑에 이제 가보게 되면, 이번에는 부호가 다르니까 일단 알파 베타는 0보다 작은 건데 절대값은 같대. 그러니까 알파가 3이면 베타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즉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 되는 거야? 0이다 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m제곱 더하기 3m 마이너스 10은 0이 나와야 되네. 여기다 마이너스가 주겠지만은, 그 다음에 얘들아 두근의 곱은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 밑에서 구한 m값 두 개 중에서 이 위의 조건까지 만족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이제 실근의 부호에 대한 예제를 좀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9쪽에 가서 이제 한꺼번에 배우는 거니까 351번 이제 이거 봐보게 되면, 요게 얘들아 실근의 부호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발전된 거지. 실근의 위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 됐니? 그래서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 했으니까 P가 아까 우리가 배웠던 공식의 P 값이 1인 거야 지금. 그럼 어때야 되니? 판별식은 0 이상이 돼야 되고, 대칭축은 얘들아 두근의 합을 2로 나누니까 대칭축이 m인 거 암산되니? 두근의 합이 2m인데 이 m을 2로 나누니까 대칭축은 1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함수값 1 넣어주게 되면 얘들아 1 넣어줘 봐봐. 얘들아 1 넣어준 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 아까 기억나니 얘들아?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대칭축이 얘들아 P보다 크다. FP는 양수다 라고 이야기했지, 그지?
그래서 너희가 판별식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8이 0 이상인 것과 m이 1보다 큰 거랑 이거는 뭐 언제나 만족하니까 할 필요가 없지. 9가 0보다 큰 건 언제나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거 두 개만 교집합해주면 되는 거. 답은 좀 니네가 내봐야 되고 두근 사이에 1이 있으면 얘들아 어떠니? 이거 fx라고 했을 때 f1이 0보다 작다만 해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지. f1이 0보다 작다라는 거. 근데 f1은 9가 나오기 때문에 얘들아 1 놔주면 9가 0보다 작은 일은 없잖아. 그래서 두근 사이에 1이 있기는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거지. 됐어. 무슨 말인지 두근 사이에 1이 있을 순 없다가 정답이 되는 거야. 이 문제는. 됐니? 그 다음에 얘들아, 뭐, 여기도 이제 두근 사이에 모두 이제 두근이 이제 여기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 있다. 그럼 이것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대칭축은 얘네 어떻게 되니?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리고 보이니 얘들아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아이고 대칭축은 그러면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라 대칭축은 마이너스 1이지 그치? 대칭축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됐어. 그 다음에 f-2도 양수고 f1도 얘들아 어떻게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 됐니? 뭐 계산은 다 생략할 거야 여기는. 그 다음에 얘들아 이런 거 보게 되면 한근은 이거 응용된 거야 얘들아 이거는. 그러니까 한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한근은 1보다 크다.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에 1이 있다라는 거지. 됐니? 그럼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1과 1이 있다는 거잖아.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1과 1이 있다. 그럼 잘 봐. 물론 너희가 얘들아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건 알 거야. 왜냐하면 두근 사이에 얘들아 누군가 있다는 건 알파랑 베타랑 같을 순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 아까 배웠지. 두근 사이에 P가 있을 때 판별식 생략해도 된다라는 거 배웠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지만 얘는 생략해도 괜찮다라는 거고. 됐니? 대칭축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고 너희가 f-1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f1도 얘들아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되는 거 맞아? 이 문제는 요렇게 이제 풀어주게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내가 판별식과 대칭축과 함수값의 부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됐어.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이제 응용한 것들까지 너희가 좀 알아낼 수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내가 f라고 보는 것들은 내가 이 함수 자체를 계속 fx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를. 됐니? 그래서 뭐 여기까지 보면 얘들아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가 좀 더 디테일하게 가서 얘들아 실근의 어디까지? 위치까지 갔던 거 이야기 되니 얘들아 요거 좀 이야기 돼. 그래서 뭐시냐 얘들아 자 우리가 배운 게 이거지 그치? 요거 배운 거야 얘들아 요 내용. 그래서 이 위의 내용이 얘들아 조금 일반화돼서 밑으로 가더라 라는 거 됐니? 그리고 여기다가 얘들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적어줄게 혹시나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이 첫 번째가 얘들아 판별식을 고려해줘야 되고 대칭축이 이거지 대칭축 맞아 2a분의 b지 얘들아. 그 다음에 너희가 FP의 부호까지 몇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빨간색 3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라는 거. 됐어.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얘들아 마지막으로 요것도 얘들아 스크린샷 찍어 놓고서 알겠어. 이렇게 니네 거기 뭐 얼굴 찍은 거 보다가 넘기다가 좀 보면서 외우고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요건 여기까지 수업합니다. 고생했어요.